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진행할 구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7번째 이야기의 후속편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연말정산할 때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는데 뉴스나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이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서 급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입니다. 뉴스나 블로그에는 의료비 개정사항 중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들고 있던데 이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의 3%를 넘게 사용했을 때 비로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부양가족이 본인 혼자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신데 작년에 수술과 같이 크게 병원에서 돈을 쓸 일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와 부양가족의 2019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해보니까 일단 총급여의 3%가 넘었다면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 2월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면 그만큼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려서 동네 의원 갔다가 진료비 내고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사에 청구해서 손쉽게 돌려받더라고요. 동네 의원 가는 걸로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 쓰는 것은 쉽지 않겠다만 어쨌든 이렇게 작년에 나와 부양가족을 다 합쳐서 병원에 쓴 돈이 꽤 되는데 실비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해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다면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동안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2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만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온전히 자기의 부담으로 의료비를 쓴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쓴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는 개념으로 돌려받으면 납세자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손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조세형평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올바르게 개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2019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선 개정사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의료비 사용액 중 실손 의료비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할 때 함께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째 주의사항은요.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은 나와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전부가 조회되는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나만 조회가 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준비하든가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대상 의료비는 나와 나의 부양가족 전부가 조회되고 여기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나만 조회되니까 부양가족 중 보험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끝으로 만약 에이 설마 걸리겠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 수령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사용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다든가 혹시나 개정 규정을 몰라서 보험 수령 사실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첨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더해서 추징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작년 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죠. 이건 납세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 개정된 것이고 2018년 12월 31일자에 새로운 법조문을 신설하면서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역 1년치를 모아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라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납세자 개인에게 의료비 명목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니 납세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할 때 전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받은 것을 차감하지 않은 채로 과다공제를 받아버리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납세자가 거짓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와 납세자 각각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장치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병원비 쓴 금액 중에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서 2019년 연말정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모처럼 짧게 진행한 1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독감이 유행인데 지금 주사 맞는 것도 늦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